오늘 오폭 사고 원인에 대해 군 당국은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중이던 전투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건데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장의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4분, KF-16 전투기 2대가 사격장에서 8km 못 미친 민가 주변에 8발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8발 모두 불발탄 없이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공군은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이륙 전 목표 지점의 좌표가 입력된 기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면서 1단계 확인을 합니다. 이후 공중에서 육안으로 좌표를 식별하는 2단계를 거쳐 사격을 하게 되는데 1단계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8km의 오차 거리는 상공에서 1mm의 수준이어서 2단계에서 육안으로는 잘못을 식별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전투기는 한 대였지만 편대가 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전투기 2대가 모두 연쇄적으로 오폭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은 무게 250kg에 달하는 재래식 폭탄으로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축구장 1개 정도의 면적까지 폭탄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 번 투하하면 직경 8m, 깊이 2.4m의 웅덩이를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용 모의 폭탄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되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는 지난 1998년 인천 연수구의 공군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 공중에서 터지면서 민간인 9명이 다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추산됩니다. 공군은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 피해를 보상할 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3차례나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례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자, 서울고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번이 2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품을 공급하던 기업들이 잇따라 납품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자칫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홈플러스 인수 당시 수천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홈플러스 매장. 당장은 영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불안합니다. 보기가 편해서 여기로 많이 와요. 저는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 그렇게 되면 불편하죠.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납품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뚜기와 삼양, 동서식품 등이 추가 납품을 중단했고 LG전자도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티몬 유메프 사태처럼 대규모 미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단 납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납품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식당과 카페 등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1,500 정도 대금 지급이 안 되었으니 일단은 급하게 저희도 다른 데서 현금을 땡겨서 이제 인건비는 지급한 상황인데 홈플러스 측은 잠정 중단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을 재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잠시 중단이 된 거고 이제 지급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급을 하고 있고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면 대규모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 밀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을 통해 부채를 줄인 뒤 결국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 회수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매장을 팔아치우고 지속적으로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현재 부채보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더 많은 상태라며 정상 영업을 통해 채권들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경찰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으면서도 이제는 심지어 폭동까지 선동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재판관들을 겨냥하는 극우 세력의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현재는 물론 법원과 언론사 그리고 서울구치소 등의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면서 노골적으로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전직 국무총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불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번져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엔 선고당일 모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로 모여야 한다며 탄핵이 선고되면 경찰 차벽을 기어오르고 재판소 문짝을 뜯어내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전과 비슷한 조짐이 이어지자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등 사법부, 또 국회와 여야 당사가 있는 여의도, 또 MBC 등 주요 언론사는 물론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도 경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경찰은 서울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2만 1,0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집회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등 충돌이 벌어져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 접근을 차단하고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캡사이신 최루액과 3단봉 사용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등 외교시설에도 경찰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중국 혐오를 조장하고 일부는 실제 대사관 난입까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등 각 지방에도 시위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인력 차출과 지원 방안을 세우라는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은 선고 당일 재량 휴업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른바 친윤 실세로 불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비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고 장 전 의원에게도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전 비서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1월부터 수사를 해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3차례에 걸친 술자리가 있었고 3차 와인바 술자리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장 의원의 측근 3명만 있었는데 경찰은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주 장제원 전 의원에게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피해자는 충격으로 몇 달 동안이나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장 의원 측이 해고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은 건 성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해에 다른 부서로 발령났지만 몇 달 뒤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제대로 출근을 못하자 장 전 의원이 불러 현금 2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제원 전 의원 측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전거래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10년 전 문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뒤 맥락이 잘린 것으로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경찰 출석 통보에 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에 나가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